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필연적으로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런 오해들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감정적인 소모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때로는 단순해 보이는 오해 상황이 발단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8년 5월에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살인사건이 한 건 발생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다뤘던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에요.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만취 상태에서 살해한 사건인데 이유가 다름 아닌 오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범인이 술에 취해서 방에 들어왔는데 피해 여성이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도둑이라고 오해를 했었다는 거예요. 혼숙을 하는 게스트하우스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가해자가 진짜 오해를 해서 살해를 한 게 맞냐. 저도 한번 다뤄봐야 할 사건이라서 더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잠깐 제가 이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오늘 준비한 사건은 진짜 오해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었거든요. 준비를 하면서 살인이라는 강력 범죄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구나. 앞뒤 안 가리고 덤벼드는 행동이 이렇게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사건입니다. 준비한 내용 바로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2년 7월 12일 오전 1시경이었어요.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옹진군을 관할하는 인천 중부경찰서 112 상황실에 살인사건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한 남성이 112에 자진신고를 하더니 방금 내가 직장 동료를 죽였다라는 충격적인 자백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 누구였냐? 당시에 인천 옹진군 대청면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49세 공무원 김 씨였습니다. 이 신고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몇 분 전에 119에 전화를 해서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 라는 신고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신고를 받고 119가 이제 출동을 하거든요. 옹진군 대천면에 있는 한 도로변이었는데 신고 내용대로 진짜 어떤 중년 남성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복부하고 옆구리에 자창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구급 차량에 실어서 근처의 보건지소로 옮겼는데 이미 조금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심정지가 와서 사망한 상태였죠. 중년 남성이 발견된 대청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청면에 딸려있는 작은 섬이에요. 백령도 남쪽에 있고요. 인구는 1,400여 명 정도 됩니다. 조용하고 작은 섬에서 한밤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 이게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갔겠어요. 거기다가 섬 특성상 주민들 유대관계도 깊을 거 아니에요. 소규모 공동체고. 그런 곳에서 면사무소 공무원 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살인사건이 났다?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 범죄 발생률이 높은 적도 아니었거든요. 김 씨는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고요. 헬기를 타고 육지로 이송이 돼요. 그러면서 범행 동기,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미 연행 당시에 만취 상태였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0%.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성인 남성이 거의 소주 한 병 이상을 단기간에 들이마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범행 동기를 물어봐요. 김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박 씨, 그러니까 사망한 피해자입니다. 박 씨가 내 아내를 성폭행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긴 하지만 다 믿을 순 없잖아요. 술에 취해 있었고 또 범행 이후에는 어느 정도 흥분된 상태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경찰이 다음 날 이제 김 씨의 아내를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해요. 진짜 성폭행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 같이 술을 마신 건 맞는데 나도 술에 취해서 그냥 잔 거고 누가 내 방에 들어온 적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 씨가 했던 말은 대체 뭐였을까요? 아내가 성폭행 당했다는 말. 시간이 좀 지나요. 김 씨도 술에서 깨고 나서는 본인이 저지른 그 범행에 대해서 바로 후회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술김에 내가 오해를 했다.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오열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만취한 상태에서 아내가 옷을 벗고 자는 장면 하나만 보고 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착각하고 격분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료를. 황당해서 믿기 어려운 소리긴 한데 일단 사실인지 확인을 해볼 부분이죠. 자, 지금부터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 전말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사진은 김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받기 위해서 인천지법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취재진들이 질문을 계속해도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을 했었고요. 혐의를 인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답을 피합니다. 피해자 신문에서는 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술 때문에 자신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평소 음주 습관은 어떤지, 성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거든요. 알아보니까 평소에도 음주를 좀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술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거나 문제를 일으켰던 적은 딱히 없었어요. 그러면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냐?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분석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범죄자들의 범죄 행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래요. 평소에 술을 먹고 폭력적으로 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과도한 음주를 하면 판단력이 상실되고 망상이 생기면서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두 사람이 박 씨하고 김 씨가 처음부터 관계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실제로 면사무소에서 관계가 원만했고요. 되게 제한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뭐 딱 특정 시기, 사건 발생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보이거나 다투는 모습 같은 것들이 목격된 적이 있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평소처럼 술 한잔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에게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피해자 박 씨가 범인 김 씨의 선배였어요. 나이도 좀 더 많았고요. 자, 사건 발생 전날인 2022년 7월 11일 오후 6시경에 모임이 있었대요. 김 씨 부부 그리고 또 다른 동료 부부가 있었고요. 피해자 박 씨는 혼자 해서 총 5명이 옹진군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모임을 가져요. 그냥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먹었어요. 만나서 술을 먹다가 오후 8시 정도가 돼서 자리를 옮겨요. 김 씨 부부 집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여기서 2차 술자리를 가져요. 이미 1차에서 엄청 취했는데 김 씨가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해 막 이러면서 데려갔던 거예요. 적당히 술자리가 여기서 끝났으면 이런 끔찍한 비극도 안 일어났을까 싶은데 아무튼 자리를 옮겨서 이제 거실에 술상을 펼쳐놓고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밤 10시까지 마셨대요. 일행들도 내일 보자는 인사를 하고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갔고요. 사람들이 나간 뒤에 김 씨는 집에서 완전히 만취 상태로 그냥 잠이 들어버립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 밤 11시 30분경에 갑자기 탁 깨요.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화들짝 깼는데 옆에 아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잠결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연결도 안 됐대요. 그래서 안방으로 막 달려가서 살펴봐도 여기에도 아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 씨 눈에 들어온 게 어디였냐면 문이 닫혀있던 옷방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또 여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불안하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아령을 가져와서 옷방 문고리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리자마자 김 씨가 어떤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요. 아내가 옷방에서 진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로 옷방 한가운데 쓰러져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김 씨가 흥분하기 시작해요. 일단은 와이프가 옷을 다 벗고 누워있다는 사실도 믿기지가 않았고 주변이 또 막 어지럽혀져 있었거든요. 뭔가 사건이 생긴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냥 열대야에 술까지 많이 취해서 너무 더워서 옷을 다 벗고 그냥 잠들었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술 취한 상태로 막 옷을 갈아입다가 너무 이제 만취가 됐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는 거죠. 너무 취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문이 잠겨 있었던 것도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들어가서 잠근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김 씨는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이런 생각을 떠올리기도 전에 어떤 한 사람을 의심하기부터 해요. 이 술자리에 파트너 없이 온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박 씨. 박 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내를 깨워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자초지종을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당장 박 씨를 죽여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바로 주방에서 회칼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서 그 만취 상태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4km 정도 떨어진 박 씨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자정을 넘겨서 박 씨가 사는 집 앞 도로까지 도착을 했는데 또 때마침 박 씨가 집에 안 들어가고 집 앞에다가 차를 이제 세워놓고 운전석에 앉아서 졸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다짜고짜 박 씨의 차를 향해서 걸어가서 차 문을 열고 박 씨 머리를 움켜쥔 채로 밖으로 끌어냈어요. 모든 게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할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상황 파악이 되기도 전에 왜냐고 묻기도 전에 김 씨가 가져간 흉기로 박 씨의 오른쪽 등 부위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몸싸움을 하다가 박 씨가 이제 도망을 치니까 막 쫓아가요. 일단 등을 찔렸잖아요. 박 씨가 막 피를 흘리면서 가다가 얼마 못 가서 쓰러지거든요. 박 씨도 취한 상태였고 그 틈에 김 씨가 박 씨 몸을 발로 걷어차고 그 위로 올라타서 복부와 오른쪽 옆구리를
1회씩 번갈아 찌릅니다.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찔린 뒤에 B씨는 심각한 자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자창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범행 이후에 112에 범죄 사실을 자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거죠. 박 씨가 자수를 하기도 했고 현장에서 흉기, 혈흔 이런 게 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라던가 사건 경위 파악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술 깨고 나서 후회하면 뭐예요? 아무리 울어도 지금 본인의 행동은 되돌릴 수가 없죠. 재판 결과 전해드릴게요. 2022년 10월 11일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흉기를 이용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봤을 때 또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면서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최후 진술에서는 범행 당시에 본인이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성실한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었고 이번 사건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일시적인 판단력 상실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다. 이러면서 선처를 호소했어요. 여기에 사건 직후에 자진 신고한 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형 요소로 주장을 한 거죠. 검찰이 앞서서 24년 구형했잖아요. 사실 이것도 너무 적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15년이었습니다. 들어보시면 재판부가 순간적인 격분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참작해 주거든요. 근데 사실 그 순간적인 격분이 오해인데도 참작이 된 거예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유족의 충격,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요. 마지막에는 변호인 측 말대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순간적인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힙니다. 앞서서 보호관찰 청구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해요. 술 먹고 앞뒤 안 가리고 칼부터 꺼내 들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나중에 술 먹고 길 가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눈만 마주치면은 너 나 죽이려고 했지 이러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보는 게 저는 좀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김 씨가 징역 15년에 그 판결에 항소를 해요.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4개월 뒤인 2023년 3월 31일에 항소심이 열렸는데 여기서 또 징역 10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유족들과의 합의가 있었대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유족들도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했다는 거죠. 그렇게 징역 10년이 확정되면서 2032년 7월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그냥 친한 동료 부부랑 술 한잔하고 돌아오던 그 길에 친했던 동료가 살인자가 돼서 칼을 들고 나를 막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을 거라고 박 씨는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이번 사건은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황당하고 허무하다고 해야 할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이라는 행위의 동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럴만했다고 하더라도 시원하게 인정해주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더더욱 이런 동기로, 그것도 한순간의 오해로 친했던 동료를 살해하고 본인의 인생도 나락으로 갔다는 거는 진짜 비극 중에 비극인 것 같아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뭐 순간의 판단력도 흐려지고 한 번쯤 오해를 풀면서 숨쉬고 갈 타이밍도 무시하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했고 그래서 살인이 벌어졌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날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김 씨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같은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단순히 술이 이 모든 사건의 화근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